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카오 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마리오, 그리고 이름은 황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카카오에서 만들고 있는 보 플랫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보 플랫폼 챗봇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화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사람은 사람에게 내일 판교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비 온다는데 이렇게 자연어로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이제 서버는 서버끼리 어떤 서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를 들면 지금은 뭐 HTTP 리퀘스트 같은 건데 get 하면서 forecast 하고 어떤 파라미터를 넘기고 그러면 답변으로 저런 식의 어떤 제이슨 리스폰스를 주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는 것은 그러면 사람과 시스템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컴퓨터가 얘기한다면 이제 사람은 자기가 늘 얘기하던 방식대로 내일 평균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컴퓨터는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챗봇이 중간에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커맨드와 파라미터로 변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컴퓨터가 어떤 답변을 주면 만약에 뭐 비올 확률은 90%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주면 이거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 온다는데 라는 형태의 말로 바꾸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그 사람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챗봇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챗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봇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이 챗봇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언어 처리와 어떤 머신러닝, 인텔리전스를 더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게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배포되고 테스트되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 미니나 카카오톡 같은 자산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API들과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챗봇을 그냥 뭐 어떤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용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애널리틱스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보 플랫폼에서 이런 피처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로 봇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카카오의 봇 플랫폼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러면 한 봇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엔티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엔티티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예제를 보면서 데모를 보면서 제가 그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바로 추가해서 쓸 수 있는 플러스 친구 고객센터라는 풀친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영상을 찍어놨는데 보시면 플러스 친구랑 연결이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도움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럼 도움말을 입력하고 그러면은 저기 밑에 보이는 저 노랗게 생긴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어떤 퀵 리플라이라는 애인데 저거는 이제 입력을 보조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매번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번에 그냥 입력해서 한번 비밀번호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입력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카드 모양의 답변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원하는 비밀번호를 찾는 메뉴를 선택해서 봤더니 이렇게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고 이제 확인을 눌러서 이제 제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을 챗봇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게 있나라고 보다가 이렇게 또 이런 또 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하게 되면 플러스 친구에서 만드는 풀친 포스트랑도 바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봇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이 챗봇을 여기에는 이 챗봇을 만든 분이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 카카오 오픈 빌더를 통해서만 만들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날씨 챗봇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오픈 빌더를 이용하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사람이 챗봇에게 얘기를 하고 챗봇은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API와 통신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제가 forecast라는 함수, 저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API고, 그 컨버스라고 선언된 함수, 저 안이 챗봇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챗봇은 지금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만약에 사람이 오늘 날씨 또는 판교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날씨에 관한 거니까 이제 위치와 어떤 장소라는 뭔가 파라미터를 우리는 추출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날씨와 장소라는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forecast라는 API의 파라미터를 넘겨서 실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메시지를 포매팅해서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어떤 구조가 생기는데요. 보니까 마지막으로 수행될 API forecast라는 액션이 있는 거는 이제 뭐 본마다 목적이 다른데, 보면은 컨버스 부분을 보면 이제 보면 결국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어떤 샘플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라미터를 뽑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PI를 수행하고 결과를 뽑아준다. 어떤 되게 정형화된 어떤 루틴으로 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작동하는 부분을 우리는 공통된 구동 로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동 로직에서 데이터만 예를 들면 뭐 날씨, 오늘 날씨 알려줘, 내일 판교 날씨 어때? 나 오늘 날씨 같은 이 샘플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바꾸고 액션 정보를 조금씩 바꿔주면 다양한 챗봇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봇에서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엔진을 구동시켜주는 엔진이 구동되고 그걸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제 이 봇을 구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샘플에 해당하는 게 오늘 날씨, 내일 판교 날씨 어때?라는 게 어떤 예상 입력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파라미터들을 추출할 거야, 그리고 어떤 액션, 포캐스트 예를 들면 실행할 거고, 최종적으로 어떤 포맷으로 내보낼 거야 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게 되면 이제 엔진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의 그 챗봇을 구동시켜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 덩어리를 저희는 내부에서 블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에서 그 샘플들을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뭐 오늘 날씨, 내일 판교 날씨 어때? 뭐 이런 샘플들 넣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제 더 입력하다 보니까 뭐 주말 강원도 날씨는 어때? 라든지 계속 입력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입력하는 게 과연 답일까라고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대죠. 단박에.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입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저희는 패턴과 엔티티의 개념을 넣게 됩니다. 보시면 그 내일 판교 날씨 어때?라는 말은 어떤 시간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날씨 어때?라고 하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거고, 거기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변형들은 내일, 모레, 주말, 오후 같은 게 되고, 도시는 뭐 판교, 뭐 서울, 강원도, 베이징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시간과 도시, 이런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는 단어들, 어휘들이 저희는 엔티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엔티티와 도시라는 엔티티, 왜 날씨 어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 시간이라는 엔티티에다가 계속 뭐 내일, 모레, 주말, 오후 아니면 뭐 3일 후, 뭐 일주일 후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고, 도시에다가는 여기 있는 예제 말고도 뭐 분당, 뭐 춘천 뭐 이렇게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하나의 패턴,
그리고 엔티티를 가지고 이제 이 다양한 샘플들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랑 4개의 시간 엔티티와 밸류와 4개의 보시가 있다고 하면 총 16개의 패턴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죠. 이 엔티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엔티티는 아까 빈칸에 아까 시간 그리고 이제 뒤에 빈칸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뒤에 빈칸에는 단지 하나의 엔티티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시면 아까는 시간과 도시에만 제한했었는데 이번엔 도시 말고도 그럼 국가의 날씨도 알고 싶고 나는 또 나만의 장소라는 것도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네를 한 통으로 다 묶는 거는 이 엔티티가 서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거를 각각의 엔티티가 다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플레이스 홀더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의 엔티티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엔티티별로 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랑 국가 같은 것들은 왠지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같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공통 지식 뭐 아니면 상식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번 다시 만들거나 한 사이즈도 크니까 이거 매번 만드는 거는 너무 그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이런 거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나 지명이나 인명 또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공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나만 선언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동네, 회사 근처 이런 것들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봇 단위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티티까지 우리가 선언을 하는 과정까지 왔었는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엔티티의 값들이 그 API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결국 파라미터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도시라는 것은 저런 뭐 우리가 어떤 위치 정보를 위도와 경도로 만약에 표시하게 된다면 저런 식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 엔티티에서는 이런 값들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만의 장소라고 예를 들어 우리 동네 회사 근처라고 정의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위치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리졸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나 서울같이 알려진 거 말고 사용자마다 지정한 것들을 그러면은 그 정보를 그 지정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보태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랑 뭐 여러분들하고 다 다를 테니까 각각이 다른 리졸버를 통해서 사용자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동네는 어디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그 파라미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쭉 요약해 보면 이렇게 패턴을 입력할 수 있는데 패턴을 입력할 때 우린 엔티티를 활용하게 되고 엔티티에서 우린 최종적으로 컴퓨터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를 뽑게 되면 그게 이제 컴퓨터 알아듣는 형태의 어떤 API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엔티티의 개념이고요. 이제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패턴과 엔티티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행동의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더 다양한 봇을 설계할 수는 없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스킬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프로야구 봇이라고 이제 올해 한 3월쯤 시작된 건데 먼저 시작을 누르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어떤 기능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야구라는 어떤 동적인 결과들을 보여준다. 야구의 스코어가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알림 같은 걸 제공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마다 다른 설정을 갖기 위해서 닉네임과 응원팀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닉네임을 입력하는 이유는 여기 이 챗봇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게시판 같은 거죠. 그래서 닉네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또 알림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알림을 설정하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만약에 뭐 저는 이제 LG라고 선택했는데 LG의 경기가 시작된다. 그럼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알림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고 이 버튼 기능에 보면은 경기 기록 같은 거는 또 볼 수 있는데요. 네, 경기 기록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현재 이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정적인 어떤 답변이 아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런 동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영상 보기를 클릭해서 그럼 카카오톡에 내장되어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랑 바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비디오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어떤 그 선수 정보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현재 통계 자료도 볼 수 있고요. 이 봇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동적인 결과를 뽑아낸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API 연결에 저희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스킬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스킬이라는 거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계했던 블럭이 있잖아요. 그러면 블럭이 선택됐을 때 얘는 결국 어떤 스킬이 실행될 거야라는 걸 연결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어떤 블럭이 선택된 거니까 어떤 유저가 어떤 블럭에 진입했고 어떤 파라미터를 뽑았어요. 그리고 현재 유저의 컨텍스트들은 어떤 게 있어요. 컨텍스트는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스킬이 실행되고 나면 스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서로 약속된 포맷이 있는데 그게 컨텐트 레이아웃과 버튼들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리스폰스 샘플인데 컨텐츠와 퀵 리플라이 두 개가 있고 컨텐츠 안에는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얘가 보여주는 모양 카드점 이미지형 카드를 보여줄 거고 카드의 구성 요소를 봤더니 타이틀과 URL, 디스크립션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밑에 만약에 버튼을 붙이고 싶다면 저렇게 버튼을 어레이에 넣어서 이제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눌렀을 때 동영상이 나오는 것 그런 거는 타입이 카카오 TV라는 타입이고 타겟 URL을 넣으면은 이제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글동글하게 나오던 것들 그런 것들은 밑에 퀵 리플라이인데 퀵 리플라이는 겉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고 얘가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 데모를 못 보여드렸는데 레이아웃들은 텍스트, 이미지, 카드, 퀵 리플라이 같은 그릇들이 있고 그리고 버튼들은 카카오 TV나 이제 못 보여드린 것 중에 좀 설명드릴 만한 거는 바코드를 스캔한다든지 어떤 현재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전송한다든지 하는 같이 그 어떤 카카오톡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동작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이제 데모가 더 있는데 오퍼레이터 같은 기능은 상담원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챗봇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블락이란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패턴과 엔티티를 정의하게 되고 조금 더 리치한 액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킬을 연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플러스친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킬 없이 빌더만으로 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챗봇임에도 문의량이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봇은 이제 친구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용되는 챗봇입니다. 그 구조로 보면은 결국 그 봇을 만드는 사람, 저희 내부에서 그걸 봇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있는데 봇 디자이너의 역할은 저렇게 블락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 엔진은 저걸 구동시켜주는 본체이면서 그 스킬은 이제 스킬 데벨로퍼가 동적인 리스폰스를 위해서 만드는 API 서버입니다. 그 제가 저기다 옵셔널이라고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제 아까 플러스 친구 고객 상태 사례처럼 코드를 짤 줄 몰라도 이 봇 빌더를 이용하여 이런 블록 설계를 할 수 있고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이제 블럭을 설계하는 것까지 왔고 우리가 스킬을 붙이는 것까지는 왔는데 이제 궁금증이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개의 블럭이 있을 때 어떤 블럭이 설계되는 거지? 나는 이제 판그 날씨를 궁금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의도를 담은 블럭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데모를 한번 보시면 이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인데요.
네, 일단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요즘에 좀 유명한 26주 적금이 뭔지 궁금해서 이제 바로 물어보죠. 이제 뭐 소개나 이런 걸 굳이 안 눌러보는 이유는 이제 제가 어떤 메뉴 방식의 탐색이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 이걸 클릭할 그내 의도를 파악하는지 알기 위해서 직접 입력해 본 거고요. 이제 26주 적금이 궁금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지점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출금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답변 외에도 만약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예상 그런 또 추가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퀵 리플라이를 연결해서 사용자의 다음 액션들을 편하게 돕습니다. 문득 $1 환율이 궁금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만약에 금액이 뭐 26만 원이다. 그럼 26만 원은 얼마인지 이렇게 조회해서 이게 동적인 그 계산 같은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상담한 전환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제가 한번 클릭해 보면 네, 지금 그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상단에 보면 노란색으로 저렇게 상담원 연결 중이라고 뜨고 있고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면 이제 그 상담원하고 연결돼서 바로 챗봇 이제부터는 챗봇이 아니죠. 상담원하고 연결돼서 만약에 챗봇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상담원을 통해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거를 어떤 은행 업무를 구조화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은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대충 예금 같은 게 있고 거기엔 상품이 있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다.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ARS의 느낌이죠. 그래서 뭐 예금 적금은 1번, 뭐 외환은 2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외환에 들어가면 또 달러는 얼마, 달러 뭐 아니면 뭐 엔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ARS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사용자는 앞에 처음에 루트 노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소개나 환전 같은 어떤 파이널 노드에 도달하기까지 최소한 2개 이상의 뎁스를 거치면서 가야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런 사용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 형태로 트리 형태로 조금씩 사용자의 의도를 좁혀나가면서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1 환율, 26금 적금이나 환전 계산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메뉴 트리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뭔가 수행해야 될 액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액션에 바로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챗봇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인터페이스와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한데요. 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가 말한 것들이 어떤 블록에 매핑돼야 되는 블록에 연결돼야 되는 건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블록 분류입니다. 자, 아까 계속 우리가 그 쓰고 있던 예제를 보면은 내일 평균 날씨 어때?라는 예제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을 했을 때 내부에서 저희는 NLU라는 모듈이 있고요. NLU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이제 그 사용 말을 이제 자연어를 이해하는 모듈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이 모듈은 내일 평균 날씨 어때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봇에서 많은 종류의 블럭들을 선언했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본 날씨 정보 그 외에도 맛집 추천, 일정 조회나 뉴스 읽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 내일 평균 날씨 어때라는 사용자의 어떤 발화가 어떠한 블럭에 매핑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LU는 내부적으로 크게 볼 때 이제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이 패턴을 좀 더 고도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이 블럭을 결정하는 크게 보면 어떤 3가지 정도의 그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요. 먼저 패턴은 아까 예제를 처음에 우리가 패턴을 입력할 때랑 인식할 때랑 약간 다른데요. 입력할 때는 내일 평균 날씨 어때라고 했을 때 이제 엔티티에 해당하는 게 시간과 도시 그리고 이제 날씨 어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패턴에서 저장되고 그 인식을 위한 패턴으로 저장될 때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저장되는데요. 보시면은
내일 판교 날씨 어때는 이제 박스에서 시간, 도시, 그리고 어떤 웨더, 그리고 어떠하다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한글 형태소 분석이 들어간 건데, 이제 어때라는 거는 어떠하다가 원형이 되고 거기에 많은 그 변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하다, 어때라는 거에 원형은 어떠하다, 그러니까 원형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더에 해당하는 거는 날씨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날씨랑 같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얘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웨더라는 기상에 관련된 거야라고 해서 태깅을 웨더라는 태깅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저장하게 되면 이제 커버가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의 패턴, 아까 내일 판교 날씨 어때 해서 엔티티의 변형으로도 많은 것이 가능했지만, 밑에 보면은 모레 서울 날씨 어떤가요? 또 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가요는 어떠하다라는 동사의 이제 어미가 변환된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말 강원도 기상 정보 어때? 또 작동하게 되는데, 이유는 기상 정보나 날씨나 내부에서는 다 어떤 날씨, 웨더라는 엔티티 태그를 붙여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티티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만든 엔티티뿐만 아니라 엔티티 태깅을 붙여준 결과, 그리고 한글 형태소 분석 결과까지 포함돼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위쪽에서 어터런스 발화부터 시작을 해보면 발화에서부터 어떤 피처들을 추출하게 되고, 그게 그 분류기 모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 발화가 어떤 블락에 매핑돼야 되는지 스코어 정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 피처에 해당하는 피처를 이렇게 처음에 뽑는 이유는 이 뒷단에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바로 어떤 사용자가 입력한 스트링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 클래시파이어 인풋에 해당하는 게 피처 벡터고, 이 피처 벡터로 만들어줘야 이제 모델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 그 피처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밑에 워드 임베딩이나 POS, 그다음에 엔티티 태그 같은 걸 이용하게 됩니다. POS는 형태소라는 의미고, 엔티티 태그는 아까 우리가 그전에 다뤘던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고, 워드 임베딩은 그 요즘에 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워드 투백 같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숫자의 벡터로 표현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어터런스는 다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통과하게 되고, 이제 클래시파이어에서는 그 어떤 블락에 어느 정도의 확률로 매핑될 거야라는 값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모델은 어떻게 해서 학습이 되냐면, 그 사용자의 이제 서비스 데이터 아니면 튜닝된 데이터, 정답색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 이제 튜닝되는 거죠. 좋은 그 어떤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기준으로. 이게 지금 그 NLU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이고, 이제 세 번째는 맥락인데요. 이제 왼쪽 예제에서 보시면 제가 사용자가 갑자기 이제 물어봅니다. 서울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경우에 챗봇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슨 말인데 갑자기 나한테 서울은? 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대화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대화를 했다. 예를 들면 판교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챗봇이 뭐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라고 한 상태에서 다시 서울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서는 아까 서울은? 이라고 바로 말했을 때랑 약간 다르죠, 상황이. 이제 비슷해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겪고 있는 대화 맥락이고, 이러한 기능들이 봇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텍스트 매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날씨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용자는 날씨 조회라는 어떤 상태에 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점심 뭐 먹지?라고 하면 맛집 결과, 아니면 난 지금 매우 배고픈 상태야라는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멀티턴 시나리오인데,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서울은 오후 일정 알려줘, 매운 거 빼고라는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그 작동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날씨조에는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있을 때 반드시 작동한다.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판교 날씨 알려줘라고 했을 때 서울은 이는 굉장히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다음 대화 턴이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판교 날씨 알려줘라고 했는데 매운 거 빼고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봇빌더를 통해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말할 것들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오후 일정 알려줘 같은 것들은 사실 맥락 없이 바로 어느 때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은 그래서 그 빨간색이나 노란색 태그가 안 돼 있어서 언제든 실행될 수 있는, 맥락 없이 실행될 수 있는 블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다 요약해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발화를 했을 때 이제 피처를 뽑고, 거기서 피처는 그 패턴을 기반으로도 하고 아니면 머신러닝 피처를 위해서 그 피처를 뽑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걸 앙상블해서 최종 스코어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랭킹을 다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블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앙상블 과정은 예를 들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과정은 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패턴으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패턴이 굉장히 사용자가 내가 이런 패턴으로 나는 인식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존중해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패턴에서 좀 뭔가 중의성이 발생한다라는 경우에는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스코어에 변별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턴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패턴에 입력되지 않았는데 사용자들 발화가 들어왔던 경우들은 오로지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로만도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패턴, 머신러닝 기반 분류기와 사용자의 컨텍스트, 사용자마다 다른 거죠. 컨텍스트를 컨텍스트를 고려한 블록 선택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내부에서 머신러닝 지금 모델로는 뭘 쓰고 있냐면 CNN을 쓰고 있고요.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는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뭐 어떤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규제의 범위 내에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문의량이 50% 감소했다는 건 저희가 굉장히 큰 이제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만든 챗봇이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카카오톡에서만 쓸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과 챗봇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인티그레이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 멜론인데요. 카카오 멜론은 이제 처음에 소개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제가 의도된 어떤 건데, 얘는 이제 fallback이라고 하죠.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때는 fallback이라는 형태로 처리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음악 감상을 위해서 보다가 이제 저는 바로 아이유 노래를 듣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현재 아이유에서 멜론에서 들을 수 있는 곡들이 나오고, 이렇게 바로 카카오톡 내에서 멜론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노래도 바로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뮤직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봇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아이유의 데뷔곡이나 뭐 관련된 이렇게 음악 외에도 관련된 지식들을 볼 수 있고, 카카오 소속이죠, 아이유는. 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새로운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서 봤는데, 이제 내 플레이리스트를 봤더니 네, 제가 갖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는 동요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멜론 지금 앱으로 점프를 했죠. 점프해가지고 내 플레이리스트 좀 더 업데이트해야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봤더니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보니까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추천된 어떤 항목들을 봐서 OST를 더하고요. 이렇게 더한 OST를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담습니다. 담은 다음에 이제 멜론에서 잘 담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담겨 있죠. 이렇게 담겨 있는 거를 이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일부 데모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멜론 앱을 따로 쓰다가 챗봇을 넘어갈 수도 있는 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바로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 물론 재생도 가능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또 인테그레이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그 전 세션에서 이제 카카오 미니 얘기가 나왔는데, 카카오 미니한테 뭐 지금 다 여러분도 배고프실 것 같은데 헤이 카카오 배고파라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 미니가 이제 바로 카카오톡으로 메뉴 보내줄까요?라고 하지 않고요. 사실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메뉴를 한번 말해줘요. 근데 이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메뉴를 압축해서 몇 가지만 말하고, 왜냐면 그림도 없으니까 우리가 메뉴를 고르기 위해서는 사진도 보고 싶고 좀 가격도 보고 싶은데 그런 정보를 다 음성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다가 자세한 거는 카톡으로 보내줄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카톡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네, 카톡으로 이렇게 카카오 미니가 보내오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또 마침 카카오톡 주문하기 봇입니다. 그럼 주문하기 봇을 통해서 이렇게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뭐 피자 메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피자를 보다가 이제 주문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문 시간이 아니라서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주문하기 봇을 통해서 그 배송지 설정을 하고 최종 결제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주문하기 봇이고요. 그 앞에 두 사례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카카오 봇 플랫폼과 카카오 그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되냐는 건데, 제가 이제 마침 사례를 지금 멜론으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데, 멜론에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우리가 추가해보고 그랬더니 얘가 챗봇에서도 그런 거를 개인의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작동했었는데, 그러면 뭐 카카오 멜론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카카오 멜론이 이제 저희 뭐 합병되기 전부터 사실 같이 작업을 했었고, 이 카카오 멜론과 연동하는 방식은 그냥 카카오 계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카카오 계정은 지금 카카오 디벨로퍼스를 통해서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멜론이라 그래서 특수한 환경은 아니고 다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연동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만든 앱이나 그 앱이 카카오 계정과 로그인하기에 연결돼 있다면 멜론하고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사용자 식별을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멜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그 플레이리스트 조회하고 챗봇은 양쪽에 걸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미니와 챗봇은 어떻게 동작했는가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바로 그 그림인데요. 지금 봇 플랫폼은 중간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을 받아서 NLU를 통해 해석하고, 걔가 블록을 통해 우리가 블록으로 정의된 걸로 마지막에 어떤 최종 액션을 수행한다라는 어떤 핵심 기능으로 본다면, 이 주변으로 그 카카오가 갖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 뭐 카카오 앱이나 디바이스, 카카오톡 미니, 그리고 이제 카카오 아이 SDK가 탑재된 장비들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서드 파티의 서비스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하우스의 카카오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 아까 뉴스나 주문하기, 멜론, 택시 같은 것들이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oT와의 연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 SDK가 탑재될,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뭐 자동차 같은 데도 탑재될 그 예정이고요. 그래서 카카오 봇 플랫폼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서비스나 뭐 API나 어떤 디바이스 등과 연동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거를 이제 다 요약하면은, 이제 이 카카오 봇 플랫폼은 이제 챗봇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카오의 AI 기술이 챗봇을 점점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제 사용자는, 우리는 이제 봇을 만들면서 블록을 설계했는데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뒤에서 이제 어떤 모델과 패턴이 개선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카카오 계정이나 그다음에 어떤 카카오 내부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나는 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카카오 미니에서 동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동작할 수도 있고,
나중 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IoT 디바이스를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 중인 봇들인데요. 지금 제가 보시면 왼쪽 위 아까 뭐 프리미어 리그 봇 이런 것들이 있고 왼쪽 위에는 이제 컨텐츠 위주의 봇들이고 가운데는 이제 고객센터. 이제 고객센터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걸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제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시급료입니다. 주문하기, 주문이나 뭐 사이렌 오더 같은 형태의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왼쪽 밑에는 카카오 번역. 오른쪽 밑에는 여러분도 오늘 행사 오시면서 if 카카오 풀친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거 역시도 간단하게 만들어진 이제 챗봇 사례입니다. 이제 오른쪽 밑에 가운데 하단에 보면은 카카오 미니 이건 제가 만든 어떤 상징인데 카카오 미니는 가운데 보면 카카오 미니 아이콘이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봇들이 있잖아요. 카카오 미니는 이게 수십 개의 작은 봇들로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서비스 중인 봇들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런 봇들을 내부에서만 계속 만들고 쓸 거냐? 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다양한 챗봇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봇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봇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모두가 이런 재미난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다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챗봇을 이 오픈 빌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챗봇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례는 주로 한국어 위주로 해서 자연어 처리와 이렇게 챗봇이 동작하는 것을 시연해 주셨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한국말 사이에 외국어, 다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연어 분석을 하고 처리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한국어 위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연언어 처리는 주로 한국어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아마 외국 그 어떤 타겟 만약에 영어나 이런 것들은 언어 처리까지는 이렇게 뭐 깊게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어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냥 파일럿 형태로 해서 이제 챗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뭐 네이버나 텔레그램이나 그런 거와 비교를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아웃풋 템플릿 그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모바일 웹페이지를 대체하는 거를 이제 챗봇으로 구현하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 솔직히 카카오톡은 너무 그런 부분이 되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뭐 결제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용이 보스로 표현하기엔 너무 많아서 커스텀 UI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꼭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픈 빌더를 봤는데도 거기에서도 커스텀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은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전략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제가 느끼기에 카카오톡이 예를 들면 웹 기반의 다른 웹 기반이거나 웹 기반인 것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지금 제가 네 종류의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그러니까 윈도우, 맥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뷰나 템플릿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니즈가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계속 이제 보강 중입니다. 그리고 커스텀을 이제 약간 뭐 그렇다고 뭐 어떤 웹뷰나 이런 거를 그냥 넣는 거를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챗봇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인터럽트가 너무 발생하는 걸 사실 저희는 지향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게 그 대화방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자연스럽게 이어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가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아까 마이크 전달드린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앞부분에서 질문하신 분이랑 약간 동일한 내용인데, 저도 챗봇을 금융사에 챗봇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아까 한국어 쪽에 집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타사에서 제공하는 IBM의 왓슨이나 루이스 같은 MS의 루이스 같은 거에 비해서 한국어를 처리할 때 뭐 특징이 있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MS에서 루이스랑 그 MS에서도 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메신저가 그 MS에서 제공하는 스카이프 말고도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다양한 걸 제공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혹시 나중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메신저까지 채널을 확장할 그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연 카카오 오픈 빌더가 한국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아마 왓슨이랑 뭐 제가 왓슨의 그런 성능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카카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그 다음이라는 검색 서비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도화된 단연간에 고도화된 어떤 언어 처리나 자연 언어에 대한 어떤 그 기술과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그러면 이 오픈 빌더를 다른 메신저에 연동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카카오톡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